안녕하세요. 김성률입니다. 저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제 주변 동기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지적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자, 마음 같아서는 자리를 마련해서 대면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지만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으로 강의를 찍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지는 1년이 좀 다 돼 가는데요. 이제서야 공개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차려놔도 배고픈 사람이 숟가락을 뜨는 것처럼 제가 정말 영어를 갈아 넣어서 교육 자료를 만들었는데 결국 들을 사람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강의를 녹화한다고 해서 제가 만든 교육 자료를 배포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결국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학생에게만 수혜가 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지적을 공부하면서 기능사 취득은 이제 지적 공부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자격증 취득 수준의 공부를 일궈내는 과정이 의지뿐만 아니라 이해도 부분에서도 사실은 정말 고단한데요. 그래서 시작만큼은 누군가 멱살을 잡고 이끌어주면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가 원했던, 내가 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싶은 좀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과 내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가르치는 일은 제가 또 자신 있는 분야라서 호기롭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믿고 따라오시면 전공이 아니어도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제 여러 자격증과 수상한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는 모스 2016, 엑셀, PPT, 워드, 그리고 지적 분야에서는 기능사, 산업기사, 이제 측량 부분은 산업기사. 이 기능사는 이제 내년 1회차 시험 때 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부분은 이제 3종 있고요. 이제 기타로 지도 제작 기능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는 당일날에도 커말 2급 필기를 시험 보고 왔고요. 또 내년 1회차 때 측량 기능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필기가 80점대로 아마 무난하게 합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제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캡스톤 경진대회에 여러 번 나갔는데요. 이제 뭐 은상이라든가 표창장, 최우수, 금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D 측량, 3차원 3D 측량 및 이제 온라인 전시, 메타버스죠. 온라인 전시를 하는 내용으로 이제 선배와 함께 협력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핸드폰으로 경계점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어플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저희 팀원들과 같이 실제로 어플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최우수상이라는 이라는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후배들이 이제 기능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기능사를 취득한 후배이자 수강생들의 후기를 잠깐 말씀드려 볼 텐데요. 한 달 전이죠.
지난 11월 달에 학생들의 요청으로 6명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알바 시간 때문에 도중에 자리를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을 포함한 3명의 학생이 각각 95, 91, 60점이라는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한두 가지를 해도 이런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고요. 이 학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나서 이 자료를 나만 혼자 가지고, 물론 저 혼자 공부하려고 만들었지만 나 혼자만 보지 말고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지적기능사 실기는 뭘 물어보고 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 강의가 어느 정도 해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핸드폰으로 시청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27인치 모니터를 세로로 돌려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양 때문에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오디오가 뭉개집니다. 화면을 보면은 제가 지적 기능사 실기 시험을 공부하면서 모으고 정리하고 만든 이제 연습 문제와 이제 답지들이 있습니다. 이번 22년도 4회차 시험에서는 축척 600분의 1 측량 결과도 작성이 시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600분의 1 축척 자료를 같이 보면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량 결과도에서 나오는 축척은 5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네 가지 축척에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각 축척마다 한 번씩은 해 보셔야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얼타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1200분의 1, 제 기억으로 1200분의 1만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요. 그때 500분의 1이었나? 600분의 1이었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축척이 문제로 나왔어가지고 평소 연습했던 시간보다 좀 더 딜레이가 됐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각 축척마다 이렇게 6개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어, 6개의 파일 중에서 첫 번째 3개는 실제 시험장에서 제공이 되는 파일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문제집과 문제 답안지가 종이로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지는 이제 문제가 적혀 있는 종이고요. 이 내용을 보고 답안지에 작성을 하고 이 답안지에 작성을 한 내용을 CAD로 그려봐라가 시험인 겁니다. 또 실제 CAD로 작성한 내용을 이제 인쇄가 가능한 컴퓨터에 USB로 옮겨 담아서 인쇄를 직접 해서 제출할 때는 세 부의 종이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CAD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은 이 CAD 도면이 축척마다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이즈에 맞게 축척에 맞게끔 어, 도군점을 그린다든가 글씨를 적는다든가 조금 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강의를 설명하면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목차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회차 시험에서는 실제로 600분의 1 축척의 측량 결과도가 시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00분의 1 측량 결과들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이 분할해서 이쪽에는 CAD, 밑에 쪽에는 제가 만든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표지고요. 측량 결과도를 작성하는 일은 순서에 따라서 저는 14개의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14가지 방안이 있다, 뭐 순서는 뭐다, 그거를 일일이 외우는 거는 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요. 손이 가는 대로 이제 연습을 하면은 이제 몸으로 익히는 거기, 손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차를 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부터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강의 내용입니다. 지적 기능사 실기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요. 주어진 문제지를 보고 측량 결과도, 그리고 측량 결과도 중에서 분할 측량 결과도를 작성할 줄 아냐를 물어보는 게 실기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할 측량 결과도를 작성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법은 지적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의 제1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지적 측량 결과도의 작성을 보면요. 어, 제1항 지적 측량 시행 규칙 제26조에 따른 측량 결과도 세부 측량을 실시한 경우를 작성한 측량 도면을 말한다는 도면 용지 또는 전자 측량 시스템, 지금 저희는 CAD죠. 를 사용하여 예시 1을 지적 측량 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 결과도를 파일로 작성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측량 결과를 별표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작성 관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 측량 시행 규칙이라든가 별표를 더 찾아보면 이제 강의 내용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 내용을 읽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를 보시면요. 경계점 좌표, 기지점 계산, 경계점 관측 및 좌표 계산, 교차점 계산, 면적 지정 분할 계산, 좌표 면적 및 점광거리, 면적 측정부를 계산하는 실력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점, 지적 측량 기준점의 좌표를 이제 시험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지점을 기준으로 경계점을 이제 관측하고 기지점을 기준으로 필지의 경계점을 관측을 하고 좌표를 계산을 합니다. 그 문제에서는 이제 기준점을 준 다음에 필지의 경계점을 구해라. 그리고 분할점을 구해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사호를 보면은 교차점을 계산하라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교차점이 여기 네 군데에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네 군데에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선분을 긋고 각각 교차하는 지점을 구해라가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의 필지는 3 분할이 됩니다. 그럼 각각 분할된 필지의 면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원 면적이랑 어떠한지 그거를 비교를 하고 그 내용을 면적 측정부에 적는 것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추 가다가 잡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을 본 김에 자,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음. 이제 이 법의 다른 조항들을 보면 이제 지번 및 지목의 제도도 있습니다. 지번 및 지목의 제도는요. 예시를 지금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제도를 한다.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필지된다. 지번 및 지목을 이렇게 경계선에 걸치게 제도를 한다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감점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지번 및 지목을 제도할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이 경우 2mm 이상 3mm 이하의 크기의 명조체로 한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CAD 축척마다 CAD 이제 도면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A3 종이에 출력을 하고 이 출력을 했을 때의 글씨의 크기가 2mm에서 3mm 사이로 나오게끔 작성을 할 때 이 축척을 고려해서 글씨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척별로 적어야 되는 글씨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 제가 만든 교재에 적혀 있으니까 뒤에 가서 같이 보시죠. 또 지금 보면은 색인도도 한번 볼까요? 어, 색인도 등의 제도도 보면요. 지금 여기 3호라고 적혀 있는 이 도형이 색인도입니다. 네. 색인도는 도각선의 왼쪽, 위쪽, 여백의 중앙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도한다. 지금 여기 왼쪽 이 전체 측량 결과도의 전체를 봤을 때 왼쪽, 위쪽 이 부분 언저리에 아무데나 하면 되는데 가로는 7, 세로는 6mm 크기의 직사각형을 중앙에 두고 접하는 네 변에 같은
같은 규격으로 사각형을 제도를 해야 합니다. 한 장의 도면을 중앙으로 하여 동의 지번 부여 지역 안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인접 도각 번호를 각각 3mm의 크기로 제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가운데에만 적고 또 학생들한테 그렇게 제도를 하라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지금 색인도가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뭔지 좀 어려웠는데요. 지금 일람도 및 지번 색인도의 등재사항 제37조를 보면은 이게 일람도가 이게 색인도 색인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이 일람 일람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람도를 이제 일람도에 나와 있는 이 번호들을 각 번호가 몇 번 집원인지를 알 수 있는 표가 이제 색인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시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확인을 했고요. 이제 시험장 장소는 이제 큐넷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선착순이기 때문에 사전 접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18년도 4회차부터가 캐드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 이전 내용은 자료는 이제 보면은 안 된다는 점,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은 시험장 가서도 계속 헷갈립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나오는 제도 방법 및 사이즈 규정은 본래 도면 제도할 때 시절부터 정해진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캐드상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기준으로 크기가 정해진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캐드상 시험 축척이 1000분의 1 플롯이었을 때는 이제 1 단위가 1mm이고 500분의 1이었을 때는 0.5 단위로 적었을 때가 이제 1mm로 이제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또는 도각선은 기준값 0.1mm 제도이기 때문에 선 가중치는 그냥 기본값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뭐 빨간색이나 이런 파란색 이 도각선 경계선은 이제 기본값으로 그냥 정해진 대로 그리면 된다는 얘기이고요. 캐드 작성은 지상거리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때 서로 다른 축척의 측량 결과도는 포용하는 면적의 크기가 다르다. 출력 과정에서 출력물의 증감한다. 이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글씨를 적어줄 때 사이즈 변경을 이제 반영을 해줘야 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측량 결과도를 작도할 때 축척 1000분의 1 측량 결과도를 기준 삼아 글씨 크기 및 지적 기준점 직경의 크기의 비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까 저희가 지적 업무 처리 규정을 봤을 때 2에서 3mm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시험에서 축척이 1000분의 1 플러스로 나왔을 때 이제 글씨를 적는 사이즈가 2에서 3으로 반영을 하면 된다. 지금 저희가 연습하는 문제는 600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0.6 1.2에서 1.8 mm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오스냅 기능을 꼭 켜져 있는지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스냅 기능은 이제 OSNAP 명명창에다 이 명명을 넣고요. OSNAP 오스냅을 키면은 이제 끝점, 중간점, 교차점은 이제 꼭 연장선까지, 왜냐면 저희가 분할선을 그려야 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점 플러스 선까지 명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AD가 버벅거릴 때는 dyn 모드 설정값으로 0으로 넣어주면 되지만, 뭐 이거는 제가 연습했을 때 이랬었고 막상 시험장에서는 뭐 버벅거리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긴 이제 측량 결과도를 아까 저희가 그리고 답안지를 봤던 대로 답안지를 봤던 기억을 되살려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여유 시간 때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